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열강들이 조선을 가운데 두고 각축전을 벌이던 무렵 1902년 음력 12월 29일에 아버지 한도풍과 어머니 청주 이씨 사이에서 한경직은 태어났습니다. 한경직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매주일 반작교회에서 성경과 기도와 찬송을 배웠으며 한문 서당 대신 그 교회에서 운영하던 진광소학교에 다녔습니다. 반작교회는 한경직이 태어나기 약 10년 전쯤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한석진 조사와 함께 경직의 고향마을로 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경직은 갓난아기 때부터 주일마다 식구들을 따라 자작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대문에 붙여놓았던 부적이나 신장 그림들을 떼어버렸습니다. 아예 문패까지 떼어버리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 대문에 성경 구절들을 붙여놓곤 하였습니다. 경직은 마을에서 부자로 꼽히는 기와집 대문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다른 대문의 성경 구절들보다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릴 적에 그 집 대문 앞으로 오가며 자연히 그 구절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얼만큼 세상을 사랑하는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한경직의 어머니는 30 간 넘은 나이로 1908년 1월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면 어머니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속으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직을 친척 할아버지가 훈장으로 있는 서당에 보내지 않고 10살 무렵 블레어 선교사가 세운 진광소학교로 보냈습니다. 자작마을에서 진광소학교가 있는 세네골까지는 30리 길이었습니다. 그 12km나 되는 길을 경직은 아이들 몇 명과 함께 걸어서 다녀야만 하였습니다. 세네골은 자작마을보다도 더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 등하굣길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연학습 시간인 셈이었습니다. 경직이 진광소학교 3학년이 될 무렵 하루는 아버지가 경직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경직은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나 보다 눈치를 챘습니다. 경직아, 네가 장가를 가야겠다. 경직은 처음에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데다 아직 소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장가라니. 경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네가 결혼하기에는 이른 줄 안다. 그러나 네 엄마가 세상을 뜬 후에 집안에 일손이 부족한 걸 어떡하니. 너도 알다시피 나같이 가난한 호라비한테 장가올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먼저 결혼하여 일손을 늘리는 수밖에 없구나. 경직은 마음 같아서는 울고불며 떼를 써보고도 싶었지만 집안일을 거둘 사람이 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직은 3살 연상인 윗동네 김시댁 딸과 혼례를 치렀습니다. 첫날 밤 방문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동네 사람들의 인기척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도 경직은 의젓한 자세를 잃지 않으며 아내와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화가 나면 당신은 꾹 참고 말을 하지 말고 얼른 부엌으로 나가시오.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화가 나면요? 그때는 내가 꾹 참고 말을 하지 않고 얼른 밖으로 나가 산보를 하도록 하겠소. 그럼 싸울 일이 없겠네요. 우리는 평생 부부싸움 하지 않기로 합시다. 아내와 경직은 일생 동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14년 3월 소년 한경직은 진광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진광소학교의 교사이던 홍기두 선생은 평소에 경직을 퍽이나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당시 시골 소년으로서 소학교를 마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홍기두 선생은 그를 굳이 오산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일에는 육촌간인 한병직의 영향도 컸습니다. 한병직은 교회와 진광소학교가 생기자 누구보다 먼저 열심을 내던 한경직의 육촌 형이었습니다. 경직의 부모는 한 마리밖에 없던 소를 팔았고 한경직은 이런 여러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간리에서 3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오산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 장로가 세운 민족학교였습니다. 이승훈은 이른바
배고인 사건에 연루되어 형을 받고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 유기제조와 판매 사업을 계속하면서 50만 냥에 이르는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은 것이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뜻을 바꾸어 민족정신과 기독교 신앙교육, 과학교육을 바탕으로 인재를 배출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한시도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공부하는 재학생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앞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산학교에는 존경받는 교사가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의 메이지 대학 전문부를 졸업하고 귀국한 고당 조만식 선생. 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오산학교 재학생들의 가슴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늘 민족애로 불타올랐습니다. 한경직은 나중에 여러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고당 조만식 선생처럼 학생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며 그 전생애를 희생한 교육가는 오직 한 분이었다고 기억된다고 회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밤 10시까지 각자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기숙사 한 방에는 4명이 합숙하였는데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각 학년에 1명씩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고당 선생은 기숙사 바깥 복도를 조용히 다니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하였습니다. 선생은 가족들을 평양에 두고 혼자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 지내며 사감 노릇까지 하였습니다. 고당은 교장이었지만 가을이 되면 학생들과 함께 심리나 떨어진 채석산으로 가서 손수 오리나무를 베어 학교로 지고와 장작을 패서 겨울 땔감을 준비하였습니다. 고당이 도끼를 휘두르며 장작을 팰 때도 경직은 그의 기계에 감복하곤 하였습니다. 반작교회와 진광소학교가 한경직의 신앙적 기초를 닦아준 터전이었다면 오산학교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살았던 이 외진 마을의 소년에게 민족을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그는 오산학교가 자신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산학당의 선생님들은 늘 3가지를 강조했다. 첫째는 그때가 나라가 망한 때니까 나라를 도로 찾는 일이 우리 한국 청년들이 할 일이다 하고 애국사상을 고취했다. 둘째는 우리가 나라를 찾고 민족을 부흥시키려면 현대 학문, 특히 과학을 배워야 한다면서 과학을 많이 가르쳐 주었다. 셋째는 아무리 애국심이 있고 과학적 지식이 있다 해도 근본적으로 먼저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람이 바로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 1919년 경직은 3.1운동의 여파로 졸업식도 없이 오산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형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학비도 학비였지만 이미 12세에 결혼한 그에게는 가정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양 남산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성소학교의 교사로 취직했습니다. 그 즈음에 평양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애국지사들을 연행하고 고문하던 평양경찰서에 누군가가 보복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사상이 의심되는 불순한 교사로서 평양경찰서의 감시 대상이었던 경직은 용의자로 지목받아 연행되었습니다. 남산교회 장로 중 몇 명도 같이 연행되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일본 경찰이 독립투사를 잡겠다며 북촌마을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경직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도 들이닥쳤습니다. 마침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을 벼루함 크기로 접어서 벼루함에 넣어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끔찍했던 고문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독립신문은 발각되지 않았지만 고문이 남긴 두려움과 위기감, 자신에 대한 무력감은 청년 한경직을 괴롭히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경직은 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혐의자로 고문까지 받는 일을 당하고는 인생 방향과 관련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교사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느니 좀 더 큰 일을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산교회의 석근옥 전도사가 경직이 블레어 선교사 비서로 일하도록 추천해 주었습니다. 블레어 선교사는 경직이 다닌 진광소학교 설립자로 숭실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경직은 비교적 쉽게 숭실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숭실대학은 성경과 어학, 철학, 역사학, 논리학, 심리학 등 기초 인문학들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였지만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식물학, 광물학, 지질학, 임학 등 이과 과목들이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정식 문과는 경직이 졸업할 무렵 개설되었고 농과는 전문학교로 격하된 뒤 한참 후에 3년제로 개설되었습니다. 경직이 이과에 입학하여 과학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고당 조만식 선생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훈시 때마다 애국 사상과 함께 과학 입국을 강조하였습니다. 숭실대학에 다니면서도 경직은 여전히 블레어 선교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주로 번역 일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차츰 영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어 선교사와 영어로 종종 말을 주고받게 되니 영어에 대해 귀와 입이 더욱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어 선교사는 조선 땅에 선교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서 서툴지만 조선말을 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직은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기 위해 조선말을 잘 모르는 블레어 선교사 아내와 틈나는 대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블레어 여사는 마치 경직을 아들처럼 여기며 보살펴 주었는데 경직이 영어 실력을 늘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친절하게 말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경직은 숭실대학에 다니는 동안 오산중학교에 들어갈 때 집에서 아끼던 소를 팔아 학비를 대어준 아버지에게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애를 썼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최우수 성적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만 한 것도 아니고 기독청년 회장으로서 경건회를 인도하며 순회 전도대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생 웅변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블레어 선교사가 여름방학에 선교사 피서지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 피서지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조선의 유명한 선교사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피서지는 황해도 소래였는데 소래는 조선에서 최초로 개신교 교회가 세워진 곳일 뿐만 아니라 주변 풍경도 아름다워 여름 피서지로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예배도 보고 친교도 나누면서 낮에는 구미포로 가서 해수욕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구미포는 고운 모래가 수십 리나 깔려있는 서해안의 절경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해수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후에 경직은 혼자서 구미포 모래사장을 밟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내년이면 졸업인데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평소와는 달리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경직은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마음으로 내뱉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경직의 존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너는 민족을 새롭게 하라. 경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결국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 민족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경직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 민족의 고난과 아픔이 가슴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꽤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해가 수평선 한참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며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 속에서 경직을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경직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 당시 총장이었던 마페 선교사와 블레어 선교사가 그의 장래 문제를 놓고 당사자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며 의논하였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인재가 나왔는데 이 학생을 어떻게 잘 키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의논이었습니다. 마펫은 자기가 세운 평양신학교에 경직을 보내고 싶었지만 블레어는 미국에서 신학을 하길 바랐습니다. 신학적인 혼란이 있더라도 세계로 나가 부딪히는 가운데 신앙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경직 역시 블레어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블레어는 경직에게 미국에서 가서 공부할 방향까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한경직 학생은 여기서 자연과학만 공부하고 인문학은 공부하지 않았으니 미국에 가서 우선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학교는 내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경직은 학비는커녕 유학 갈 여비조차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블레어 선교사에게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겠지만 경직은 그것까지 그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직은 국리 끝에 남강 이승훈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남강 선생은 3.1 만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 동아일보 사장을 지내다가 그 무렵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승훈 장로는 경직에게 2통의 편지를 주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라는 사람과 윤치호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들고 가회동에 산다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을 먼저 찾아갔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실망이 되었지만 남아있는 한 통의 편지를 들고 윤치호 선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남강 선생님 소개로 찾아온 한경직이라고 합니다. 장로님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했다고요? 나도 미국에서 유학한 일이 있는데 참으로 잘 생각했습니다. 내가 100원을 드리리다. 미국까지 가는 여비가 될 겁니다. 윤치호 선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 선생, 공부가 끝나면 꼭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한 선생은 이 돈을 갚겠다고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꼭 갚기를 원한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같은 뜻으로 도와주면 될 것입니다. 방위량 선교사, 이승훈 장로, 윤치호 장로가 유학의 외적인 조력자였다면 아내 김찬비는 내적인 조력자였습니다. 가족을 두고 미국으로 유학하려는 큰 뜻을 품긴 했지만 처자식에 대한 책임감은 무겁게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내 찬비는 오히려 유학을 독려하며 위로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직은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모아진 돈을 주머니에 깊이 넣고는 부산으로 향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일본 요코하마로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새벽에 미국으로 가는 여객선표를 샀습니다. 경직은 거스름돈을 주머니에 넣고 배가 떠나는 시각까지 요코하마 시내거리를 구경하느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물건을 사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주머니에는 있어야 할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친척, 친구들이 모아준 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가면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친구의 말이 생각났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경직은 눈앞이 캄캄해져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여객선이 백고동을 울리며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배에 오르는 경직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경직은 배정된 선실로 내려가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걱정만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경직은 기도를 접어두고 답답한 마음을 달랠 겸해서 갑판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배는 한없이 넓은 태평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갑판으로 나와 바닷바람을 쐬는 사람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밝아 보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풍경과 사람들은 다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자신만 침울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판이 하늘에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울음을 울며 배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경직은 속으로 자신에게 되풀이하며 말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늘 모아둔 것 하나 없이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나도 공중의 새처럼 살아오지 않았던가. 미국 가는 뱃삭도 내가 모아둔 돈이 아니지 않은가. 경직은 다시 선실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경직은 무엇보다 미국 가는 배를 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도록 자기를 이끌어주고 도와준 모든 손길에 대해 하나하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을 미리 감사했습니다.